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정보론 10장 직업정보 수집 및 분석입니다. 직업정보 처리 순서입니다. 무려 6개 혹은 7개라서 통째로 그냥 다 외우려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3개로 쪼갭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 전반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합니다. 이게 전반부고요. 중반부는 체계화시키고요. 최종 후반부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축적하고 평가합니다. 다시요. 수집, 분석, 가공하고요. 체계화시킨 다음에 제공, 축적, 평가합니다. 직업정보의 처리 단계를 묻고 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죠.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고요. 중반부에 체계화하고요. 후반부에 제공, 축적, 평가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직업정보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내용분석법, 면접법, 설문지법, 패널조사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분석법이요. 문서화된 자료들을 결국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니까 장기간에 걸친 종단 연구 가능하고요. 역사 연구 가능하고요. 소급조사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재조사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 이미 문서로 확정됐으니까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은 높을 수가 없죠.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 높다? 이거 오답에 해당합니다. 면접법이요. 면접법 중에 표준화된 면접법은 비표준화된 면접법보다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습니다. 이미 표준화됐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걸 다양한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결국 타당하지 않은 질문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면접은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표준화된 면접이 타당도가 높다. 이거 오답이에요.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범주의 표준화가 어렵고요. 1대1로 만나니까 제3자의 영향 배제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면접에는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면접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치우침, 편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편향이라는 단어인데 심리학에서는 편의라는 단어로 쓰고요. 영어로는 바이어스예요. 그러니까 치우침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면접을 한다면 이 경우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못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설문지법입니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 그러니까 선택지는 빠지는 부분이 없이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와 보통이란이 있는데 싫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포괄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 질문은 배제돼야 되고요. 응답자 이해 능력에 맞춰서 설문 문항이 작성돼야 됩니다. 개방형 질문인 경우에 조사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이나 요약 없이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다시요. 개방형 질문 기록할 때는 그대로 기록해야 돼요. 해석을 하거나 요약하는 거 이게 오답입니다. 응답 기록 내용은 명확하고 완전하고 자세하고 그대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질문 문항의 배치요. 이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응답자가 당황해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응답하기 쉬운 문항을 앞에 놓고요. 민감한 문항은 뒤에 놓습니다. 일반적인 거를 앞에 놓고요. 특수한 거를 뒤에다 놓습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가 있고요. 직접 체험법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체험법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먼저 면접조사요. 당연히 비용이 1대1로 만나니까 비용이 제일 많이 들죠. 비용이 높고요. 대신 응답자료 정확성, 응답률이 다 높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번 불렀을 때 면접 시간을 충분히 길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화조사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이고요. 우편조사는 응답자의 자료 정확성과 응답률이 낮습니다. 1차 자료, 2차 자료 있습니다. 1차 자료는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예요. 직접이란 단어가 흔히 많이 들어가요. 2차 자료는 기존에 분석되어 있고 가공된 자료입니다. 기존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1차 자료에는 면접 자료, 설문 자료,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안전기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 이게 1차 자료고요. 2차 자료는 통계조사, 업무통계, 신문 등 보도기사, 구직표, 구인표 이런 것들이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패널 조사요. 주민 중 일부를 사전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게 패널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고용 현황 등 직업 정보를 반복하여 수집하는 조사 방법, 이게 패널 조사에 해당합니다. 설문지 작성법, 거리가 먼 거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걸 앞에 놓고요. 민감한 질문은 뒤에 배치합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서베이 조사에서 틀린 거요. 전화조사가 면접 시간이 더 길다? 아닙니다. 면접 조사는 한 번 부를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번 부를 때 길게 합니다. 면접 조사가 조사 기간이 더 깁니다. 틀린 거 정답은 2번입니다. 면접 조사는 당연히 행위 관찰 가능하고요. 질문의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폐쇄형 질문 응답 범위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직업정보에서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1차 자료는 직접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고요. 2차 자료는 다 기존 자료입니다. 아닌 것 정답 3번입니다. 2차 자료에는 대중매체, 공문서, 공식기록, 그리고 민간 부분 문서에 해당합니다.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우연히 획득한 정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이거 정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오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료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변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료는 폐기해야 되고요.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이거 오답이고요. 불필요한 자료도 보관해야 된다. 이것도 다 오답입니다.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항상 유효하지 않아요. 지속적인 정보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면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 저자, 발행년도, 수입일자를 기입해야 됩니다. 직업정보 가공 시 유의사항이요. 직업정보를 가공한다는 건 일반 이용자가 전문적 지식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인의 이용자 수준에 맞는 언어로 당연히 가공해야 되고요. 전문적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오답이에요. 가장 최신의 자료 활용해야 되고요. 표준화된 정보 활용해야 됩니다. 객관성 없는 정보 활용하면 안 됩니다.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각적 효과 부과하는 게 좋아요. 시각적 효과를 부과하면 혼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삼가야 된다. 이게 오답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장점, 단점 모두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긍정적 자료만 제공한다. 오답이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오답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어야 돼요. 직업에 대한 장점만 제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답에 해당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공 방법에 맞춰서 적절한 형태로 제공해야 되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정보의 생명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방법을 선정하고요.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업정보 가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요. 긍정적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오답 3번입니다. 긍정적 관점이 아니고요. 장점, 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사항이요. 직업정보를 가공할 때는 일반인의 시각에 맞춰서 가공합니다. 하지만 분석할 때는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돼야 돼요. 비전문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거 당연한 오답입니다.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몇 번이고 분석하고요. 가장 최신의 객관적 이며 정확한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해요.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해석을 풍부하게 합니다. 다른 통계와의 관련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합니다. 다각적 분석 그리고 여러 측면을 고려합니다. 한 가지 측면만 분석한다. 이것 오답이에요. 분석과 해석은 자료일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자료의 양 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분석원 제공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직업분석원 제공원을 알 필요가 없다, 생략한다. 이 모두 오답이에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도 중요한 거 많아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도 삭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제해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다 오답이에요. 변화 동향에 유의해야 되고요. 정보의 가공 및 분석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사항요. 정보는 한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오답이에요. 다각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되고요. 정보원 제시해야 되고요.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등도 검토해야 됩니다. 직업정보 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상담사는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필요와 의사를 고려해서 제공해야 돼요. 마구잡이로 퍼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담자한테 직업정보를 그냥 우선적으로 마구마구 제시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필요와 의사를 고려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진로정보 제공 후에 그에 대한 피드백을 상담에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피드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오답이에요. 진로정보 제공 후에 피드백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한 형태의 오답입니다. 내담자 개인의 환경을 고려하고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냥 표준화된 정보를 일반적으로 주는 거 옳지 않습니다. 흥미에 적합하고 부합하는 정보 제공해야 돼요. 내담자가 가족에 속한 가족과 문화보다는 표준화된 정보를 주겠다. 이거 잘못된 오답입니다. 직업정보는 생산 과정을 공개하는 게 좋아요. 직업정보를 제공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생산 과정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직업정보는 전반기에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고요. 중반기에 체계화시키고요. 후반기에 제공, 축적, 평가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직업정보 관리요. 구직 시에는 당연히 경력을 제공해야 돼요. 경력을 제공하는 게 본인한테 좋아요. 개인의 정보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 제공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 오답입니다. 직업정보의 범위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보원은 정부 부처,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단체, 협의소, 연구소, 기업, 개인 등이 있습니다. 직업정보 가공 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해야 되고요. 직무의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때 고려해야 될 것과 거리가 먼 거요. 직업정보를 가공하고 제공할 때는 전문성이 있으므로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이거는 분석할 때에 해당하고요. 가공하고 제공할 때는 일반인의 눈에 맞춰서 가공하고 제공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직업정보의 유형별 특징입니다. 먼저 비용이요. 생산 비용은 인쇄물과 면접은 비용이 다 낮고요. 나머지는 다 높습니다. 학습자 참여는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관찰, 이건 쳐다만 보니까 수동적이고요. 나머지는 다 적극적입니다. 접근성은 인쇄물만 용이하고요. 나머지는 다 제한적입니다. 직업정보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인쇄물과 면접 비용이 다 싸고요. 나머지는 다 높습니다. 학습자 참여는 구경만 하는 거면 수동적이고요. 그게 아니면 적극적이에요. 면접은 구경만 하는 게 아니죠. 적극적입니다. 접근성은 인쇄물만 용이하고요. 나머지는 다 제한적입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